전 세계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Q 210, 하버드 최연소 입학, 수학계의 신성이라 불리던 천재. 소녀 클로이 애덤스가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CNN, BBC 등 세계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왜 하필 한국으로? 그녀는 출국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천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천재 소녀의 마음을 열어준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애덤스입니다. 16살의 하버드 수학과에 조기 입학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IQ 210이라는 숫자가 저를 정의한다고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저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 과학저널, 심지어 TED 강연회까지 올랐어요. 놀라운 소녀 천재, 수학계의 미래를 바꿀 인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제 앞에 붙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님들도 저를 특별하게 대했죠. 클로이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다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저를 더욱 고립시켰어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이 웃으며 대화할 때 저는 그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친구를 사귀는 간단한 방법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한 유명 과학 잡지와의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클로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복잡한 수식들, 증명들, 정리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랐지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행복의 정의, 심리학적 관점, 철학적 개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제 감정은 어땠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마음은 안 풀려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저 외롭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숫자와 공식으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2학년 겨울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수업에 자꾸 지각했고 교수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머릿속은 여전히 수학 공식들로 가득했지만 그것들이 점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첫 공황 발작이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상담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라는 한국계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김 박사는 진료실에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책상을 사이에 두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클로이, 오늘 어떤 기분이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분이 어떤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김 박사는 천천히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은 번아웃과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정서적 단절 상태예요. 뇌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얼어있는 상태죠. 김 박사의 말에 처음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저에게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클로이,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요? 거긴 머리보다 마음을 봐주는 나라예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단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처음엔 그 제안이 비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하지만 그때 제 상태는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휴학계를 제출하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버드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로 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표지판의 한글 글자들,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이 없었어요. 수학 문제는 어떤 나라에서든 같은 언어로 풀렸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소개해준 그의 사촌 부부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라고 부르라는 정 이모와 이모부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클로이야, 많이 피곤했지? 집에 가서 푹 쉬자. 이모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보스턴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낯선 사람이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의 집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제게 준비된 방은 꽤 단순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모는 제가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주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여기서는 클로이가 천재가 아니라 그냥 클로이로 살아도 돼.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항상 증명하고 계산하고 분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첫날, 저는 초급 한국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모두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박선영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설명에 집중했어요. 한글의 구조가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드는 방식, 그 규칙성이 마치 방정식을 푸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수학 외에 무언가에 지적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수업 중반 선생님은 한국어의 첫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 정입니다. 칠판에 한글로 정이라고 쓰셨죠.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 배려, 따뜻함을 모두 담고 있죠. 이건 설명보다 살아보면 알게 돼요.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글 자음과 모음을 공책에 써보면서 그 형태와 소리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입, 혀, 이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감정을 소리로, 그리고 다시 글자로 변환한 수학적 시스템 같았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기를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한글로 안녕이라고 쓸 때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일까요? 교실에서 조별 활동 중에 할인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미술학과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할인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자원봉사자였죠. 처음 마주쳤을 때 제가 주목한 건 할인의 색연필 케이스였습니다. 수십 가지 색상의 연필이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혹시 수학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클로이는 수학 좋아해요? 네, 하버드에서 수학 전공해요. 그 말에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학력에 감탄하는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수학 공식으로 행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답을 망설이자 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클로이, 왜 항상 진지해요? 웃어도 돼요. 교실 밖에서 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저와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감정에 솔직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할인이 아이스크림을 쏟았어요. 제가 당황하는 동안 할인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면 되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할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클로이는 너무 많이 생각해요. 할인의 작업실에 초대받았을 때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추상화였지만 강렬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할인은 그림을 그릴 때 수학적 계산 없이 오직 감정에 따라 색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천재가 아닌 그냥 클로이로 대해주었어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고 그날 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미국에서 엄마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죠.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클로이에게 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 우리는 너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너를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하구나. 한국에서 너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김 박사가 전해주었어.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져 밖으로 나갔어요. 날씨 예보에 없던 눈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머리와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눈이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제 발치에 작은 웅덩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녹은 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것은 그리움이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흰 눈 위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로이, 어디야? 첫눈이 왔어. 같이 보자.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울고 있어. 전화 너머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30분 후 할인이 2개의 따뜻한 어묵과 소주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눈 내리는 밤거리를 걸으며 소주를 마셨어요. 처음 마셔보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클로이, 울어도 괜찮아. 그게 사람이니까. 그날 밤 인생 첫 눈물을 한국의 첫눈과 함께 흘렸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깊어질수록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면 영어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미안해요는 단순히 아임소리가 아니었고 고마워요는 땡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상에 호기심이 생겨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과 감정 표현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더니 흥미롭다며 지원해주겠다는 답장이 왔어요. 연구를 위해 다양한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감정 표현을 기록했어요.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정, 한, 눈치, 아쉬움 같은 단어들이요. 하리는 제 연구를 돕기 위해 친구들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처음엔 연구 목적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말씀 없이 항상 김치를 담가주세요. 그게 바로 정이죠. 아쉽다는 말은 뭔가가 부족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실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논문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는 도중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이러한 감정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버드 교수님께 첫 초안을 보냈더니 놀라운 답변이 왔습니다. 클로이, 이건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야. 너는 이제 언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어.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었나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같은 클로이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어요. 수식과 증명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에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 웃음소리, 그리고 감정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논문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글의 수학적 구조와 감정 표현의 상관관계에서 언어가 마음을 열 때. 한 천재의 감정 학습 여정으로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 애덤스입니다. 저는 IQ 210의 소위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웃음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정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에서 의미를 찾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은 이모가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놓는 것, 할인이 제가 슬플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모르는 아주머니가 추운 날 감기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문제를 푸는 천재가 아니라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무대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결국 저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어요. 클로이,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고마워요인가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공식과 계산법만 알았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감정을 배웠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에는 그런 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마음이죠.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한국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것이 내가 한국에 감사하는 이유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클로이는 지금 하버드로 돌아가 수학과 언어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논문 언어가 마음을 열 때, 한글과 감정 표현의 상관관계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값진 것은 숫자나 논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은 사람다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수학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 속에 갇히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클로이는 매년 여름방학이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할인과 함께 서울거리를 걸으며 처음 눈물을 흘렸던 그 벤치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재들을 위한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천재도 결국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저처럼 마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한국의 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졸업 후 클로이의 계획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에서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IQ 210의 천재 소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천재성에 갇혀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클로이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